여러분, 당장 마트에 가서 오이 한 개를 집어든다고 상상해 보시죠. 가격표에 7,000원이 찍혀 있다면 과연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매일 겪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오이 가격이 무려 425%나 폭등했거든요. 겉으로 발표되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수치만 보면 나라가 아주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수 공장들을 24시간 내내 풀가동하면서 탱크와 미사일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으니까요. 무기 생산량이 전부 성장률 지표로 잡히면서 만들어낸 아주 완벽한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의 뼈대는 이미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죠. 식당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 핵심 관료들조차 푸틴에게 직접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몇 달 안에 국가 경제 전체가 골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그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의 문턱에 이미 발을 들였다는 공식 진단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굳이 말씀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포장된 화려한 숫자만 믿고 섣불리 시장에 뛰어드는 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지 아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러시아가 석유를 팔아 막대한 현금을 긁어모으고 있다고 떠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동 사태의 최대 승자라는 화려한 수식어까지 붙어있죠. 그렇다면 매일 쏟아져 들어온다는 그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는 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겉으로는 돈방석에 앉은 것 같은 푸틴이 왜 그 뭉칫돈을 쥐고도 스스로 파멸의 스위치를 누르게 된 것일까요? 하루에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매일 2천억 원씩 통장에 꽂힌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러시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꽁돈의 규모입니다. 중동에서 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했죠. 전 세계가 원유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러시아는 싼값에 석유를 팔아넘기며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조차 러시아를 이번 중동 사태의 최대 승자라고 지목했을 정도니까요. 당장 숨통이 트인 푸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하늘이 내린 기적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아니라 아주 지독한 모르핀입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강력한 진통제를 맞고 당장 고통이 사라지니까 병이 다 나았다고 착각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지갑에 돈이 좀 들어오니까 푸틴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죠. 원선을 축소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커녕 자기가 무적인 줄 알고 무모한 대규모 봉공세를 강행해버렸거든요. 투자 시장에서도 이런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에 속아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는 순간 미뤄뒀던 끔찍한 고통이 이자까지 쳐서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푸틴의 이 오만한 결정은 결국 러시아를 지탱하던 가장 치명적인 기둥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도네츠에 밀어붙인 그 무리한 돌격 명령이 눈 덮인 전장에서 어떤 지옥도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겉보기에 완벽한 자금줄을 확보한 것 같았던 제국의 군대 내부에서 러시아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름, 돋는 지표가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9,000명. 여러분, 이 숫자가 뜻하는 게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2026년 1월 러시아 전쟁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끔찍한 데스크로스가 마침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전장에서 죽거나 다친 병사의 숫자가 새롭게 모집한 병력의 숫자를 9,000명이나 초과해버린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대세 하락장에 접어든 거죠. 나토가 공식적으로 밝힌 전사자 수만 한 달에 35,000명입니다. 하루 평균 1,000명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매일 참호 속에서 고기방패처럼 갈려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40 핵심 일꾼들이 말 그대로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이 아무리 입대 보너스를 수십 배로 올려서 꼬드겨도 이제는 전선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을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무한정 살 수는 없다는 가장 잔인한 진실이 수치로 증명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강조드리는 투자 원칙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겉보기에 호재가 넘쳐나도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인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면 거기는 절대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라의 뼈대인 청년들이 속절없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제 남은 건 그 빈자리를 억지로 메워줄 거대한 자본뿐이겠죠. 그렇다면 푸틴이 가장 든든하게 믿고 있던 최후의 보루, 국가 비상금 통장은 과연 무사할까요? 그 통장 내역을 몰래 열어본 러시아 최고위층들이 왜 새하얗게 질려버렸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제 잔고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젠 800억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50조 원에 달하던 푸틴의 든든한 비상금 통장 잔고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고작 357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국가 최후의 보루인 국부펀드의 80%를 허공에 비참하게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 2억 원이 하루아침에 3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장 내일 밥값과 대출이자 걱정에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최고위 관료들이 덜덜 떨며 마주한 끔찍한 현실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처럼 막대한 전쟁 비용을 계속 쏟아붓는다면 앞으로 1년 남짓이면 이 국가 비상금 통장은 완전히 깡통을 차게 됩니다. 외부에서 이란 전쟁 특수로 석유판 돈이 들어오고 있다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끔찍한 구조 자체는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마음에 강조드리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 있죠. 현금 흐름이 박살나고 비상금마저 바닥난 곳에는 절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밀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빚을 내서 억지로 연명하다가 한순간에 파산해버릴 테니까요. 겉으로는 오일머니가 들어온다고 떵떵거리지만 러시아 경제의 신장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돈도 다 떨어져가고 싸울 청년들마저 증발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러시아 군대는 어떻게 이 거대한 전쟁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최첨단 스마트폰 시대에 나 홀로 낡은 삐삐를 치는 수준으로 끔찍하게 퇴화해버렸습니다. 15m. 여러분, 하루 종일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고작 15m 앞으로 나아간다면 믿어지십니까?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하루에 전진하는 거리가 고작 15m에서 70m 수준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 끔찍했던 참호전보다도 훨씬 더 느린 속도라는 겁니다. 최첨단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21세기에 혼자서 100년 전 낡은 전쟁을 반복하고 있는 꼴이죠. 여러분이 소중한 돈을 투자한 혁신 기업이 남들 다 스마트폰 만들 때 혼자 유선 전화기 붙잡고 영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의 주식은 당장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하늘 위의 암살자라 불리는 드론 혁명으로 전장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이 작고 영리한 기계들이 참호위를 맴돌며 러시아의 20대부터 40대까지 핵심 청년들을 기하급수적으로 학살하고 있거든요. 군대에 끌려가기 싫어서 해외로 도망친 똑똑한 인재들까지 합치면 국가의 허리를 지탱할 일군 세대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사람과 혁신이 빠져나간 곳에는 절대 자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낡은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며 소중한 젊은 피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능함이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군사력도 경제력도 바닥나고 인구마저 속절없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푸틴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의 발밑을 기어들어가는 굴욕을 택하게 됩니다. 한때 미국과 세계를 반분하며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가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는 자존심을 꺾고 스스로를 힘없는 토끼라 부르며 엎드렸거든요. 그렇다면 푸틴이 피눈물을 삼키며 경제적 하청업체를 자처한 그 치욕적인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95%.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다른 나라의 돈이 쓰이는 비율이 무려 95%라면 믿어지십니까? 지금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율입니다. 서방의 촘촘한 경제 제재로 전 세계로 향하는 수출길이 꽉 막혀버렸죠. 결국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러시아가 살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동아줄은 중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투자 시장에서도 벼랑 끝에 몰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알짜 자산은 반의 반값으로 후려치기를 당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 절망적인 틈을 타서 러시아의 피 같은 자원과 석유를 그야말로 헐값에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대국이 하루아침에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이자 비참한 하청업체로 철저하게 전락해버린 겁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푸틴 스스로도 이 치욕스러운 현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죠. 과거 냉전 시대를 빗대어 늑대는 미국이고 여우는 중국인데 우리 러시아는 힘없는 토끼 신세가 되었다고 직접 탄식했을 정도니까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 나라를 토끼라고 부르며 여우의 발밑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눈물겹게 강조하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생력을 잃고 남의 입김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속적인 자산에는 절대 단 1원도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르실 겁니다. 사방이 꽉 막힌 이 절망적인 구조 속에서 도대체 러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은 언제쯤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이제 그 결정적인 붕괴의 타이머가 가리키는 소름 돋는 최후의 시나리오들을 낱낱이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50.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바로 그날이 러시아 경제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끔찍한 티핑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섬뜩한 기시감을 안겨주죠. 1986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름을 미친 듯이 뿜어내며 유가가 폭락했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프간 전쟁으로 피를 흘리던 소련 경제의 그 유가 폭락은 회복 불가능한 결정타를 날려버렸거든요. 결국 5년 뒤에 그 거대했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란 전쟁이라는 진통제를 맞고 억지로 버티고 있지만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곧바로 국가부도라는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고 해도 결론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은 계속 갈려나가고 결국 엘리트들의 권력, 다툼이나 걷잡을 수 없는 민중의 분노가 내부에서 거대하게 폭발해버릴 테니까요. 전쟁터에서의 뼈아픈 패배가 자국 내 핏빛 혁명으로 이어졌던 그 잔인한 공식이 다시 반복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켜드리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호재만 쫓아가는 불나방 투자를 경계하시라고 잔소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마지막 시한폭탄을 떠안는 억울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역사는 이토록 무섭고 냉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건너 저 멀리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제국의 비참한 몰락이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갑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70%.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중동에 의지하는 비율입니다.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십니까? 당장 내일 여러분이 출근길 주유소에서 결제할 기름값과 저녁 마트 장바구니, 영수증에 찍힐 숫자가 바로 이 70%에 옴짝달싹 못하게 목줄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끝없는 소모전과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지진을 겪고 있죠. 요즘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러시아의 수입 증가, 뉴스나 국제유가 폭등에 현혹되어서 지금이 역전의 기회라며 원자재나 관련 테마주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발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그 화려한 지표라는 얇은 얼음판 밑에는 텅 빈 국가, 금고와 인구 붕괴라는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심연이 시퍼렇게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경제의 이면을 파헤치며 뼈저리게 느낀 단 하나의 생존 진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시퍼런 칼날은 절대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남들이 돈을 번다는 소문에 조급해지는 그 포모에 휩쓸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종잣돈을 함부로 던질 때가 절대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의 지갑 변동이 과연 어떤 참혹한 결말을 맺는지 두 발을 땅에 굳게 딛고 현금을 꽉 쥔 채 철저하게 관망하며 계좌의 방어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셔야 할 시기입니다. 진짜 위기는 항상 가장 화려한 기회에 탈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는 법이니까요. 자, 오늘 이 거대한 퍼즐을 모두 맞춰본 여러분의 냉철한 시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란 전쟁이 가져다준 저 달콤한 오일머니가 러시아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마지막 생명수가 될까요? 아니면 국가부도의 시간을 앞당기는 치명적인 독배가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